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진급 신청서가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학부모 부담금 공짜 국공립 유치원 지원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 누리세요 라는 내용도 있고요. 결론은 내년 2월 28일자로 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관련 가장 큰 홍역을 치른 경기도 동탄 지역 학부모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유치원 측이 말을 바꾸고 꼼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번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정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이후에 아이들을 담보로 한 일부 유치원들의 행태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얘기할 울산 유치원 진급 신청서 사태. 유치원 진급 신청서는 뭐지요? 네, 이게 말은 진급 신청서인데 사실상 내용이 폐원을 본인이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또 폐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감정을 자극하죠. 왜 여기서 부모님들 뭐 사립 비리니 뭐니 하지 말고 가서 무료 국공립 가라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사실 돈 공짜로 고 가야지 왜 일로 오세요?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건드리면서 표현하라고 하니 또 학부모들은 그렇다고 국공립이 내일 갑자기 짠 하고 개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권 때문에 지금 울산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읽어보면 이 진급 신청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하시고 지금 이제 유치원들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날짜를 신청해야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남은 이제 빈자리를 원화를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받기 위해 진급 신청서를 받는 건데 여기 보면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수업 시간은 8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시락 갖고 와야 돼. 등하원은 안 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엄마가 일하는 엄마들에 한해서만 방과 후 애들을 받을게. 근데 놀이 위주로 돌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 방학을 길게 할 거야. 한 5주 동안. 여름 5주, 그다음에 겨울 5주.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15만 3천 원인데 누리과정비 나라에서 주는 거 있지? 22만 원. 그거는 받아와 직접. 요렇게 하면 할 거고 요거는 11월 9일까지 답을 줘. 그리고 만약에 20명이 한 학년에 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반을 합칠 거야. 80명도 안 되면 내년에 폐원한다는 걸 전제로 애들을 받을 거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런 뉘앙스인 거죠. 결국 폐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 그러면서 거죠. 엄마들 자극하는 건데.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지금 장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무쪼록 유아 1인당 114만 원의 경비를 세금으로 쓰지만 학부모 부담금 없이 괄호 열고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 쓸 말을 다 썼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촉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쓸 때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썼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법에는 안 걸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자극할 건 다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를 언제부터 이 유치원에 맡기셨어요? 둘째 아이가 5살인 2015년부터 지금 셋째 아이를 보내고 있으니까 4년째 보내고 있어요. 4년째. 네. 울산 지역에서는 꽤 큰 유치원에 속합니까? 네, 여기 지금 이곳 유치원 재원생이 180명이고요. 어린이집 재원생까지 포함을 하면은 아주 큰 편에 속하죠. 이 진급 신청서 직접 받아보셨어요? 네. 웃음만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유치원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배신감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걱정과 뭐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과 한 줄 없이 본인의 처지만 그리고 또 학부모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들에 이제 괘씸함을 느꼈죠. 네. 제가 만약에 이런 신청서를 받으면은 바로 유치원 일단 항의 전 해볼 것 같은데. 항의 전화했습니다. 했어요. 했지만 네네네. 답이 뭐라고 왔던가요? 원장 선생님은
서울에 가셨다고 답을 주셨고요. 아, 자리 없다? 자리에 없으니까 통화가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시지 못하는지 그저 그냥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장은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원장의 남편이 또 유치원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이사장님하고는 혹시 연락이 됐습니까?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연락을 하셨다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네. 지금 아이를 한 4년 동안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동안 4년 동안 보내면서 조금 이상한 점이라든가 또 혹은 네. 학부모들끼리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있었나요? 일단은 유치원에서 학부모들끼리 연락하는 일이 뭐 거의 없도록 뭐 알림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반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지금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런저런 비리라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네, 들은 이야기만 해도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으니까 네, 많이 속았다는 느낌이에요. 왜 원장이 갑자기 이런 진급 신청서를 학부모들한테 보내면서 네. 이런 대응을 했을까? 네. 생각한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비리 유치원이라는 예. 네,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것도 본인의 말에 의하면 네,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죠. 예. 자, 그러면 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게 지금 아이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시간이 지금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11월 달이니까. 네네네. 예. 그 학부모님들끼리 또 대책을 논의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가장 당면한 큰 문제고요. 예. 그런데 근처 대부분의 유치원 원서 접수가 6일이었어요. 11월 6일. 어허. 그리고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당당히 혜택을 누리라고 하셨던 그런 국공립 유치원 우선 접수 기간도 6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진급 신청서를 7일에 그것도 아이 하원길에 받았어요. 이미 기회를 뺏으셨어요. 그럼 혹시 교육부나 다른 쪽으로 네.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직접 했어요. 아하. 했지만 예. 뾰족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뭐 특별 뭐 감시 뭐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는 하지만 예.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까봐 그거는 저희한테 아무런 대책도 안 되고요. 저희가 원하는 대책은 여기 유치원 시설이 확충이 되었으니 가세요라고 확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폐원이 된다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제 문제가 가장 커질 것 같은데. 갈 수 없죠. 네. 뭐 네네네. 여러 가지 대책을 아마 강구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학부모로서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네. 뭐 정부나 교육부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일단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건요. 예. 아이들이 갈 교육기관이고요. 예. 네. 현실적으로 갈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폐원 통보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감사가 우선이 아니라 뭐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빠른 예산 확보를 통해서 네, 국공립 유치원 자리라도 증설해 주셔서 뭐 가세요라고 확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힘들다면은 지금 유치원에서 네, 적어도 지금 5세 반이 졸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네, 도와주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저의 뭐 뜻일지 모두의 뜻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강력한 세무조사랑 네, 비리 특별 감사를 정말 꼭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원장님 그리고 설립자를 정말 퇴원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 바탕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꿈도 꾸실 수 없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예,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울산 북구의 유치원 학부모 이야기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원장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정치하는 엄마들 울산 지부에서 어제 교육청을 방문했고 교육감을 만났다고 하는데, 장하나 의원님 무슨 이야기 오간지 아세요? 네, 들었고요. 예. 울산 회원 모임입니다. 왜 저희가 막 지부 체계는 아닌데 지역별로 이렇게 엄마 회원들이 있고 예. 지금 너무 다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제 만남은 이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가 없이 우리 회원들만 가서 교육감한테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알고는 있느냐 제대로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당연히 그 노옥희 교육감은 일단 성향도 뭐 소위 진보 성향으로 분리되는 이런 분이시고 해서 본인들이 의지는 있다. 근데 늘 보면 지금 뭐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뭐 엄중하게 대처하고 뭐 폐원 이렇게 했을 때는 형사처벌하고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감들도 그렇지만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고 만나는 건 교육지원청입니다. 하고 거기 장학사분들이 도와드릴 게 없어요. 라던가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서 아니면 폐원을 못해요. 이렇게 학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감님하고 그 일선의 장학사들 담당관들 너무 온도차가 커서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한다. 예. 총리 말이 뉴스에서 브리핑하는 거 보고 부모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아까 통화하셨던 분들처럼 지금 여기 아까 180명 정원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까이 아이들이 등하원할 수 있는 곳에 180명의 어떤 정원에 대체할 수 있는 국공립 뭐 일단 임시시설에 넣고 그 사이에 건물 몇 달 안에 지어서 그 다음 학기에는 완전히 좀 약간 그 안정된 국공립 유치원으로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주시면 돼요. 그래요. 여기서 계속 이제 재원 투입을 안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폐원 안 하고 애들이 다니도록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약간 그 이렇게 리드를 한다는 전 느낌을 받아요. 갑자기 돈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런 공문을 받고 어느 부모가 다시 거기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죠? 사실은. 그죠? 폐원 안 하고 애가 등원할 유치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한테 다시 아이를 보낸다는 건 정말 모멸감 들고 그런 일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방금 그 장하나 의원 말처럼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해당 유치원 학부모 4분과 통화를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 담당자가 하는 말이 유치원 폐원될 일 없다. 폐원되면 법적 조치하면 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하고 너무 따로 나가니까 문제고 그래서 저희 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다시 한번 울산교육청에 정식으로 학부모들과의 면담 요청 공문을 또 발송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방송 이후에도 그냥 그때도 와가지고 그냥 미직미직 하지 말고 그때는 정말 구체적인 로드맵하고 마음을 딱 놓을 수 있는 어떤 재정 투입 계획, 뭐 교실 확보 계획 이런 거 갖고 나올 거 아니면 오지 말라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시민의 요구 좀. 네. 제가 오늘 기사에 나온 걸로만 봐서는 지금 대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도움을 좀 받아서 거기 여유정원이 있는 친구들한테 좀 보내고 그다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빈 학급이 있는 경우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원장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이전에도 그 근처에 단설유치원 만들 때 그거를 심각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비대위에 속했었고 그 당시에 그 단설 유치원 요 근처에 생기는 거를 이 유치원이 생기기 전에 그 단설 유치원 설립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그때 삭발식도 하고 네, 그런 비대위에 속했던 분이어서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만약에 폐원이 안 되고 있으면 알면서도 보낼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될까.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의원님 애들을 유치원 옮겨보셨죠. 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옮길 때 우리 딸한테 6개월 얘기했어요. 요때 아이들이 왜 친구들하고 자기가 찢어져서 다른 데를 가야 하는지를 납득을 못해요. 어렵죠. 네, 그게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섬세하게 교육 정책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과연 지금 울산 지역 한 지역만의 문제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요 카페라던가 어쨌든 저희 그 사무국으로 제보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한 건 아니지만 네. 천안
다양한 지역, 경기도 광주시, 안산시, 뭐 인천, 부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신입생 모집 요거를 계속 미루겠다 하고 거기에 심지어 그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피아 3법. 예. 유아교육 마피아 3법 요거 통과되는 추이를 보고 모집을 하겠다는 등등 아주 그냥 부모들을 여러모로 겁박하고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치원들이. 그래서 한유총이 그 전번에 우리가 집단 행동은 안 한다. 휴업은 안 한다 해가지고 한번 킨텍스에서 그 수천 명 모여가지고 그 대토론에 예, 검은색 그죠. 예. 상복 입고 그거 했을 때 집단 행동 안 한다 그랬는데 지역적으로는 집단 행동을 실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자 문구가 똑같아요. 이름 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 문자 돌리자 하고 원장님들끼리 문구까지 이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요런 거 그러니까 그 아까 울산에 제가 그 아까 통화하셨던 그 학부모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뭐 정치하는 엄마들한테는 같은 엄마 마음으로 예 공동 행동을 좀 해보겠다 하고 같이 계속 만나고 소통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근데 아까 학부모님 말씀 중에서 정말 완전 텔레파시 통한 게 먹튀 폐원 못하게. 그래 너 정말 갈 테면 가봐. 근데 폐원은 해도 좋아요. 폐원하는 데들은 몇 년치 종합감사를 아주 바닥까지 이잡듯이 해서 부정적으로 먹은 거 다 토해내고 가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뭐 그 불안하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랑 바뀌니까 아 예전만큼 해먹던 거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꼬리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감정 자극하고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데 어쨌든 표현할 때 그 정말 싹싹 긁어야 됩니다. 네, 다 토해놓고 가야 돼요. 것처럼 여기가 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할 정도면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 이제 좀 쌓아놓은 재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딴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폐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들 그 울산 지역에 있는 엄마들 카페에 댓글을 제가 쭉 봤는데 정부에서 그 건물하고 그것만 인수해서 아이들을 좀 당분간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런 사례는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아 이제 그 유은혜 총리가 종합대책 발표할 때, 그러니까 김태년 정책위의장하고 같이 국회에서 발표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국공립화 방안 중에 이 장기 임대형도 있고 매입형도 있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예. 지금까지도 매입이 제일 잘 안 된 것들은 이 산림유치원 원장이 본인이 직접 운영할 때 기대 수익이 높아서 소위 협상 가격 그 권리금 뭐 비슷한 절충이 그런 안 되는 거요? 거였어요. 해서 저는 실제 매입하는 방식도 되지만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가격 뭐 그 돈이면 새로 짓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사실 그러네요. 뭐 폐원하면 거기 시설하고 그대로 있는 거는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매입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은 어려워요. 그거는 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장에 내놓고 그쵸,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엄마들은 이제 그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저는 있더라고요. 정말 교육감도 노우키 교육감님도 울산에서 이런 학부모님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좀 그 공무원답지 않은 창의적인 그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부모라면 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또 공무원분들이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사고나 그 행동이 그런 점들도 학부모들의 어떤 답답함을 좀 방어적이잖아요. 분노를 네. 자아내고 있죠. 예. 자기 문제 아니라는 거죠. 예. 현재 6일 기준으로 38개 사립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거나 폐원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에만 10곳이라는데요. 뭐 180명씩 계산해보죠. 10곳이면 1,800명이에요. 그럼 거기 엄마 아빠들 뭐 어쨌든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근데 문제는 이거 자기들이 폐원하겠다고 신청하면 폐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수순을 밟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타입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아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대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대로 학부모 3분의 2 동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울산 이 원장은 3분의 이런 식으로 쓰면 3분의 2 이상 그냥 폐원하는데 동의를 하겠지. 사실 그런 도발을 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학부모들의 편이라든가 아이 교육권이 아니라 우리 그냥 제일 컴팩트하게 네. 그냥 한 4시간 5시간만 운영할까 그래도 다닐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죠. 가서 국공립 가가 아까 공짜 누려라 공짜를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감정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편지를 받고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3분의 2 이용하는 동의를 해. 정말 저는 이런 사람 근데 아까 그 어머님 제보하신 바에 여기는 참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부담금 15만 3천 원에 누리과정비 22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가까이 든다는데 수체원비도 40만 원. 전 이렇게까지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진행하시는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제일 엄마들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아까 말씀에 38개가 폐원 신청을 한 건 이제 그 교육부에 우리 폐원하겠습니다 한 거지만 그 외에 아까 제가 막 제보 받은 건 폐원 신청은 안 했지만 하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부모한테 이제 네. 간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입 원화 모집을 내년엔 좀 이제 지금 그 입학 설명회도 하고 지금 그거 할 때잖아요. 그걸 계속 미루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유치원들이 예, 어떤 아이들의 교육권을 예.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건데 특히 이 맞벌이 부부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그 직장을 나가면 답이 아이 없어요. 유치원에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변 어머니 찬스 못 쓰는 사람은 그러다가 뭐 밀린 연차 다 쓰고 휴가란 휴가 이렇게 다 소진하게 되면 엄마들이 이제 넉다운이 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낼 바에 내가 집에 데리고 있겠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나마 그럴 수 있는 엄마들은 그나마 좀 버텨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내 그래도 보낼 데 없는 일하는 엄마들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예. 정부 또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폐원한다거나 하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속 대책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걸 먼저 세워놓고 강경 대책을 그건 예.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 아이디어 예. 좀 내볼까요?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문제가 떨어졌다 하면 저는 뭐 갑자기 집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뭐 주민센터에서 뭐 그쵸. 영어, 무용 막 이렇게 예. 그 주민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공간 프로그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런 어떤 여가보다는 아이들 교육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달 좀 쉬더라도 공간부터 확보하고 거기에 어쨌든 교사분들 인력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빨리 지금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데 폐원이 진짜 일어나도 대안이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오히려 이제 대안이 있으면 이런 원장님들도 함부로 폐원 카드를 이렇게 휘둘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폐원으로 겁박을 하면 대안 없지, 대책 없지. 요것 때문에 더 이렇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명동에다 남산초등학교 근처에다 단설 유치원을 이제 짓는데요. 근데 온종일 밤 10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단설 저도 유치원을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학교의 비는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급하게 초등학교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아니요, 그것도 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유은혜 부총리가 그런 걸 다 얘기했어요. 나이를 뭐 빈 공간, 유휴 공간, 근처에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뭐 좀 몇 명씩 분산 수용하고 있는데 그 말 말고 지역에서 울산 A 유치원의 문제니까 그럼 여기 180명은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할 수 있다고 부모님들한테 딱 알림이 가면 끝이죠. 근데 저기서는 뭐 다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단 체감이 안 말이에요.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대책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